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끝은. 네, 맞습니다. 아쉽네요. 다녀오셨나요? 네,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갯벌 이야기 이어주신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지난주에 한국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네, 이게 또 매우 기쁘고 환영할 만한 소식임과 동시에 또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아쉬운 점인지 또 등재 과정의 이야기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국의 서남의 5개 갯벌이 네. 이제 최근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렇게 전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갯벌 총 5곳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갯벌은 서남의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입니다. 예. 한국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은 전 세계 누구나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할 가치가 있다. 이걸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데 큰 그렇죠.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갯벌의 가치가 알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갯벌의 연구 그 자체가 200년 역사를 가진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었고요. 이제 30년 조금 넘긴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한데 한국의 많은 과학자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0년도 그 즈음에 들어와서는 매립의 대상에서 또 보존의 가치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또 앞서서는 또 새만금이나 시어호 같은 많은 갯벌들이 간척됐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예. 또 이 과정에서 갯벌을 지키려 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또 노력이 이번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많이 이제 매립도 됐고 그 후에 그렇죠. 물론 매립된 부부분도 있지만 네, 갈등을 겪으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집이 모자라다 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과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정말 잃을 수 있는 건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네. 이번 등재가 근데 좋은 점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좋은 점 얘기했으니까 네. 아쉬운 부분을 좀 짚어서 얘기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아쉬우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많은 칭찬을 하고 갔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좀 아쉬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등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아쉬웠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과정이. 먼저 우리나라 갯벌은 인천 강화도 한강 하구에서부터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굉장히 큰 면적으로 갯벌이 펼쳐져 다 있습니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서남에 그 부분만 갯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네. 이번 등재 과정에서는 서남의 권역의 일부 갯벌만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그 고유의 생태학적, 지질학적의 가치를 유네스코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게 서남의 갯벌만을 추진을 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 한국 갯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면 전 지역의 그 생태적 연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갯벌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남의 일부 갯벌만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 갯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좀 더 다른 결과를 갖고 나왔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가치를 몰랐거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는 그 힘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008년부터 이게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준비를 했어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시간은 꽤 오래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출되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추진되는 과정에서 올해 5월이었죠. 유네스코에서 한번 반려결정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반려결정을 통보한 그 주된 이유는 지질학적, 생태학적 자연과정을 대표하기에는 이번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근거자료가 좀 부족하고 또 철새,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철새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유산지역과 또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유산지역이란 건 뭐고 완충구역은 뭔가요? 네, 유산지역은 우리가 이번에 제출한 그 유산지역, 그러니까 해당 지역인데 해당 지역과 또
그것보다 또 완충할 수 있는 구역이 충분히 넓지 않다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질학적, 생태학적 자연 과정을 대표하기에 이번 제출한 근거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연구된 바가 좀 많지 않다. 좀 더 연구를 적다. 해서 좀 더 보내달라.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했고 또 이게 또 방금 유산 지역과 완충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그 주변에 그 갯벌 주변에 그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철새가 그곳을 이용하고 다시 넘어갈 때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할 때 완충을 할 수 있는 구역,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만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도 좀 개발을 조금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세계 그 이번 등재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서 얘기를 한 바는 반려 결정을 한번 통보받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향후에 2단계 템포를 가지고 가겠다. 추가 지정을 할 것이고 자연유산을 좀 더 추가해서 한국 갯벌을 좀 더 넓혀보도록 하고 동아시아 또 대양주로 넘어가는 이 철새 이동 경로를 또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서 등재 결정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지금 등재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맞습니다. 지켜진다고 보고 지금 믿고 등재를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등재는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건부 등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번 등재를 결정을 하면서 4년 후에 2025년에 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까지 한국 정부는 4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정문에 명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4가지 사항. 네,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9개의 갯벌을 추가를 해라. 그러니까 방금 이번에 등재 결정에 대한 5개 갯벌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9개 갯벌을 추가를 할 것과 또 충분한 면적의 갯벌 보호구역을 제시를 해라. 그리고 그냥 보호구역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를 했으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들 그 계획을 제출을 해라. 그렇겠죠.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제 관리 계획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제출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요지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추가 개발은 없어야 된다라고. 추가 개발은 없어야 된다. 네, 결정문에 아예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또 4년 안에 이 4가지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하면 2025년에 한국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지역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9개 갯벌을 어디서 더 찾아야 되나 하는 그런 숙제도 지금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딴 거보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추가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숙제가 지금 우리에게 떨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9개 갯벌 같은 경우는 서남의 권역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그 인천 강화도 한강하구에서부터 또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펼쳐져 있는 그 갯벌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럼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또 한국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던 그 같은 날에 영국 리버풀 항구가 이제 2004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가 있었는데 이 등재되던 이 같은 날에 영국 리버풀 항구가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되었거든요. 이렇게 제외도 시키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등재되는 이 기쁜 날에 영국 리버풀 항구는 제외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근대식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던 이 리버풀 항구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랑 또 축구장 건설 등의 이런 추가 개발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도시 가치가 훼손되어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제는 여기를 세계문화자연유산 보지 않겠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새롭네요. 저희는 그냥 등재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제외시키기도 하고 연장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게 여러 아쉬운 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도 아쉽고 또 부족한 측면이다라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번 세계 자연유산 등재로 인해 가지고 점차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더 많은 숙제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자연유산 등재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갯벌 보존의 역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30년 요 즈음밖에 되지 맞아요. 않았을 텐데 이게 또 이런 역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협력도 필요하고 또 현재도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개발 압력에서 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조치들도 취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갯벌과 또 자연은 지금 우리 세대가 지켜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자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 오늘은 우리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조건부 등재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